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의학과 2, 3학번에 재학 중인 조시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하고 싶던 게 정말 많았는데 2007년에 MBC에서 뉴하트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었어요. 오로지 환자를 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고서 평생 동안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스스로 하다가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대는 일단 수업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들은 4년 다니잖아요. 근데 의대는 6년이거든요. 예과 2년, 본과 4년이라 해가지고 예과 때는 본격적인 의학은 배우지는 않고 본과 때부터 이제 정말 많은 공부량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의학 수업이죠. 보통 이제 6년을 다 다니면 의학사 학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의사 국가고시를 쳐가지고 의사면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의사고요. 그 다음에는 전공을 정해가지고 원하면 수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전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공의 과정이 끝나면 전문의 자격시험에 통과해서 전문의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의사의 인생이 흘러가는 거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저희가 예과랑 본과의 캠퍼스가 달라요. 그래서 예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악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본과생들은 해와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사실 그 캠퍼스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거거든요. 진짜 약간 예전에 고전시대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예쁘고, 그래서 나들이 오셔도 정말 좋을 정도로 예쁜 건물입니다. 제가 예과 1학년 때 들었던 건데 국제의학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정말 WHO에서 백신 뿌리고 아니면 말라리아 예방하고 국제보건기구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직접 기획해보는 그런 수업인데요. 사실 저는 의대에 와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정말 그냥 사람 살리는 것만 배우는 줄 알았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저도 몰랐던 여러 가지 길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내신 평균은 3년 내내 1.00이었습니다. 완벽한 내신을 만들어 놓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종 서울대 의대까지 고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등급보다는 원점수가 훨씬 중요했고 시험에서 진짜 딱 한 문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 학기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제 전부 미리 공부를 해서 이제 머릿속에 넣은 뒤에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지가 들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실수가 좀 잦은 편이라서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문제를 구해다가 풀었고, 또 시험을 치를 때도 거의 뭐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조심스럽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간 결과 이제 흔들림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때는 이제 서울대 지원하려면 수능에서 과탐 2과목을 꼭 응시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2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개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용도 많고 개념이랑 문제가 완전 따로 노는 느낌이어가지고 고3 때는 수학 공부하는 시간에 맘먹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주기적으로 개념 문제를 이제 풀면서 복습을 했고 단과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의 로직을 체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사설 엔제, 모의고사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구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면서 공부를 했더니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2028학년도부터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이 과목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꾸준히 공부하면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이랑 영어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끝날 때 수2까지는 착실하게 다 공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에 투자해야 될 뻔했던 그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 있잖아요. 영어는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고 그냥 언어로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거 덕분에 진짜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 지문이 5, 60개씩 나와도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다 외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3 때 이제 물투를 공부하는데 교과서 내용 중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대학교 3학년 수준의 전자기학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외계어 같고 이 수학 기호가 뭔지도 모르겠고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수학 기호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부터 공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있던 아버지가 공부하시던 여기 공업수학 책을 가지고 벡터 수학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사소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제 태도가 아마도 이제 절 평가하시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일반고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의 경쟁자들에 비하면 교내 활동이 되게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거든요. 교내 활동 있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참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동아리 활동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화학,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를 했었는데 2학년 때는 기장도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공부도 많은데 동아리까지 챙겨야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계획했던 실험 같은 거를 부원들이랑 끝까지 해결했을 때 그 쾌감을 다시 생각하면 아직도 전율이 돋는 것 같습니다. 생기부 진짜 막막하죠. 사실 학종으로 서울대 의대에 온다는 것도 고등학교 시절에 저였다면 거의 상상조차 못했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 제가 학종으로 의대에 온 게 처음이라고 아마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위에 선배들도 없었고 합격자 생기부도 볼 일이 없었고 멘토링 같은 것도 받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생기부 컨설팅을 받으러 갔는데 그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때 이제 서울대 의대 지역균형에 MMI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되게 많이 당황을 했어요.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정규 수업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서류 전형에 붙어서 MMI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는 확률을 비교했을 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회비용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고 정규 수업을 듣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휴일에 하는 그런 특강 정도만 들으러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이 끝나고 서류 전형 붙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때부터 1대1로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봉사활동을 가야 되는데 하필 그 시간에 경시대회 준비를 해야 돼서 친구들과 모여야 되고 둘 중에 어딜 갈 것이냐 이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당연히 봉사활동이 착한 거니까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만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니까 나는 경시대회를 가야 될 것이다. 대신 다른 봉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겠다고 한 뒤 저는 경시대 준비를 하러 가겠다고 대답을 했고 아마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한 논리를 잘 가지고 있었던 게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멘탈이 흔들리는 적이 물론 있었죠. 특히 고3 때에 좀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멘탈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뭐 행복했던 기억을 하나 찾아가지고 뭐 힘들 때 자동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그걸 따라서 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도 기분이 나쁠 때 종종 달걀구리한 거 먹고 네, 종종 써먹는 방법이긴 합니다. 네, 뭐 그렇지만 이제 무너지는 경험이 돌아보면 꼭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시다가 이제 북받쳐 오를 때가 있을 텐데 막 감정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되는 거,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좀 달래서 같이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과대포장된 의사들의 수입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퀄?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딱 좋은데 근데 제가 본 의사라는 직업은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대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자기 자신한테 좀 나지막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일에 몸을 바치고 싶었고 고등학교 3년 동안에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나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런 각오가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만들어 오셨으면 합니다. 조지훈 시인의 승무라는 시 중에 보면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문제집을 풀다가 승무를 처음 접하고 첫눈에 반해서 네, 진짜 한 구절 한 구절 반복해서 읽으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암송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괴로움을 나는 별빛으로 승화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기억이 아마 나중에 가면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